DDP는 건축 당시 알루미늄 패널을 활용한 독특한 외관의 형태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자, 하디드는 건축물을 통해서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상상하고 생각하게끔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믿었던 건축가인데요. 비정형적인 모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최첨단 공법이 동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상 속의 설계,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어떻게 실현했는지 그 다양한 방법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하 하디드의 상상 속 건축물을 이렇게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선 반드시 완벽한 시공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곡선 혹은 곡면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시공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냐하면 구현하기가 천문학적으로 어려운 그런 설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어렵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었던 건 한국의 시공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뵙고 백인범입니다. 싶었어요. 당시 시공 담당자였던 백인범 씨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너무 많은데 어떠셨나요? 처음에 그 도면 세트를 받으셨을 때. 사실 뭐 네모 반듯한 일반적인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몇 장의 2D 도면들로 다 표현이 가능하고 그걸 보고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겠지만 이 DDP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도면을 보고 어떻게 구현을 해내야 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 도입을 한 게 BIM, 2D 도면을 3D로 변환을 하는 그 작업을 거쳐서 실제 건축물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BIM은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의 약자입니다. 재래식 건축 공법은 이 차원의 평면도, 단면도를 보고 이게 건물이 되면 어떤 모습이 되겠다라는 것을 엔지니어링을 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라 하면 BIM은 가상의 공간에 건물을 미리 지어보고 거기서 필요한 정보들, 도면들을 뽑아내서 건물을 짓는 데 활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BIM을 쓰지 않았으면 실현 가능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이 외장 마감재 판넬일 것 같은데 수많은 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초반에. 자하 하디드 설계사 측에서 너무 디자인에 비해서 이제 시공 품질이 떨어진다. 조작하다. 코리안 엔지니어링 기술은 못 믿겠다. 그래서 내가 잘 알고 있는 선진 기술들이 있는데 같이 가서 보고 우리가 거기에 기술을 이제 받아들여서 공사를 진행을 해보자. 그들이 소개한 영국과 독일의 시공 기술팀을 만났지만 거대한 알루미늄 외장 패널을 제작할 능력은 없었습니다. 보니까 손으로 두드려서 이제 수작업을 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패널을. DDP의 비정형 외장 패널의 면적을 알려주고 이 정도를 시공하려면 어느 정도가 걸리겠냐라고 하니까 약 20년 정도를 얘기하더라고요. 선진사라고 해도 별거 없구나. 비슷하구나, 우리와.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가 해낼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BIM 공법을 적용, 인공 두개골을 만드는 기술과 로봇팔을 접목해 금속 패널 성형 장비를 자체 개발했습니다. 45,133장의 알루미늄 패널을 정확한 크기와 곡률 형태로 제작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은빛 패널뿐 아니라 새로운 건축 기술의 도전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기둥이 없는 넓은 실내 공간입니다. 제가 그걸 그려보자면 엄청나게 뻗어 나왔더라고요. 한 35m 뻗어 나오고, 근데 여기 이 칸틸레버를 만드는 이 구조 안에는 스페이스 프레임이라는 그런 나름 신개념의 구조 방법이 들어있는데요. 이거는 입체적인 삼각형 트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외관의 마감재로 사용된 그 알루미늄 파넬들을 잡아주고 그 하중을 메인 구조로 연결을 해서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잡아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스페이스 프레임인데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외장 마감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수직으로 서 있는 건물로 상상을 하면 10층 건물이 수평으로 누워 있고 그 밑에는 기둥이 하나도 없다라고 상상을 하면 짜릿한 긴장감을 아래선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과거 동대문 운동장이 있던 자리에 세워진 DDP.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수많은 유물들이 발견됐습니다.
문화재 보존을 위해 초기 설계 도면을 수정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철거 당시 문헌으로만 존재했던 한양 도성의 이간 수문도 발견됐습니다. 이건 뭔가요? 물 지나가는 문, 수문인데 요 두 칸이 달려 있다고 해서 이간 수문이라고 지금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이제 동대문 운동장들이 있었던 거 다 이제 그만하기로 하고 문화재 발굴을 시작하고 나서 한 2007년쯤부터 모습을 좀 드러낸 거예요. 원래는 한양도성에 연결돼가지고 여기에 이런 게 있었다는 게 그냥 사료 같은 걸로만 존재를 했어요. 이렇게 뼈대가 잘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밑에 발굴을 해 나가다 보니까 그때 쌓았던 실제 석축의 돌들이 이렇게 형태를 갖추고 좀 나왔고, 여기 훈련도감이 있었던 자리고 훈련도감의 한 분과의 분영에 해당했었던 하도감이 나온 거를 되게 크게 그때 이슈가 있었거든요. 한양의 수비를 담당했던 훈련도감 중 가장 큰 분영이었던 하도감. 군사훈련뿐 아니라 무기 제조까지 이뤄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녹이 쓴 상태지만 여기에서 그 녹슨 무기의 일부분이 발견이 되어서 또 이제 전시도 되어 있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한양 도성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성벽을 부수고 그 위에 경성운동장이라는 종합운동장을 세워 통치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공간이었던 운동장. 그 역사의 기록들을 보존하기 위해 기념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시작은 경성운동장 1925년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를 이제 삼키는 과정에서 식민 통치라는 어떤 수단 같은 걸 여기를 만들려고 했던 것으로 좀 보이고, 또 굉장한 규모로 지금 만들어졌다고 돼 있어요. 그때 당시에 동양 최대 운동장이라고 하면은 일본의 고시엔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버금가는 되게 큰 운동장으로 만들었다고 돼 있습니다. 1925년 일본 태자의 결혼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다는 경성운동장. 동양 최대 규모로 축구와 야구, 육상 경기 등 각종 대회가 열렸습니다. 광복 후 서울운동장으로 바뀐 이곳은 스포츠뿐 아니라 각종 정치 집회가 열렸고 1985년에 동대문 운동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고교 야구의 성지이자 한국 프로야구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최신식 시설의 경기장들이 속속 생기면서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된 동대문 운동장. 풍물시장과 주차장으로 쓰이다 결국 DDP라는 새로운 건축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런데 동대문이 상업 중심 지역같이 전 느껴지거든요. 주로 문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지역으로 물자도 모이고 사람도 모이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게 좀 용이했을 거고, 여기 인근에 그 옛날에 개천이라고 불렀던 청계천 라인 따라 또 내려가면 그 운종가라고 부르는 상가도 있고 하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대문은 이제 서울의 대표적인 쇼핑 명소이자 패션 디자인의 메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DDP를 통해 글로벌 디자이너의 꿈을 키우는 이들이 많습니다.